안녕하십니까. 대치동 365 열린가정의학과 김갑성 원장입니다. 오늘은 그 일요일 아침부터 제일 일찍 나왔어요. 이제 빨리빨리 끝내주려고요. 암을 굶기는 치료법. 드디어 이제 10번째 시간입니다. 10번째 시간. 이제 그동안 이제 공부 많이 하셨나 모르겠어요. 많이 어려웠죠? 그래도 이제 뭐 제인이 이렇게 이제 검사하면서 자기의 이제 투쟁기죠. 고독한 투쟁기. 그리고 신이 하나님이 이제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수천사로 도와주는 것 같아요. 하는 것마다 거의 딱딱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일도 쉽지 않죠. 그래서 이 책을 신이 선물인 것 같아요. 암 환자들한테 보내는 하느님의 신의 선물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서 살 길을 찾아봅시다. 저도 열심히 옆에서 우리 환우님들 공부하는 데 많이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볼게요. 191쪽이네요. 제인은 매달 종양 표지사 첫째 주이죠. 매달 이제 종양 표지자 검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중간에 보면 이제 뭐 그랬다는 거 있고요. 193쪽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 나는 매일 20분 동안 명상을 하였다. 그러니까 20분 동안 매일 명상했다. 그 명상을 그냥 우습게 생각하면 우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기 자신의 심지를 굳게 하는 하나의 행동이고 마음을 평정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명상 치료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교회 다니신 분들은 뭐 교회 기도 그리고 성당도 이제 미사나 이런 거 열심히 하시면 되고, 절에 다니시는 분은 또 불공을 열심히 드리시면 되고, 그리고 그거 외에 스스로를 눈을 감고 명상을 잠기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치료의 하나의 일부분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열심히 하셔야 돼요. 기도빨도 중요하다고 제가 수차례 말씀드리죠. 아침에 일어나서 영양제를 복용한 직후에 맨 먼저 일어나면 영양제를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명상에 잠겼다는 거죠. 식사 후에는 공원까지 자전거를 빠르게 타거나 걸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면역력이 증가시키고 피 속에 산소를 채우며 음식으로부터 나오는 당을 몸에서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식사를 해서 얻은 그 포도당이, 혈액 속에 있는 그 포도당이 빨리 이제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운동도 하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암을 굶겨라. 이것이 나의 화두가 되었다. 사람들이 내가 엉덩이에 힘을 주어 이상하게 걷는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기를 바랬다. 그러니까 걸을 때마다 이분은 이제 힘을 주고 걸은 거예요. 운동을 한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엉덩이를 쥐어짜들이 걸을 때마다 거리와 공원 주위를 행진하듯이 빠르게 걸으면서 암을 굶겨야 된다고 외쳤다. 가끔은 멈추어 서서 벤치 옆에서 무릎을 굽히며 운동을 했다. 몸에서 가장 큰 대둔근을 강화하고 싶었다. 사람들 대부분은 허벅지의 대퇴사두근과 함께 대둔근의 훈련을 운동 목표로 하고 있다. 근육은 우리 몸의 40%를 차지하며 여분의 포도당을 잡아채는 흡수원이다. 운동을 하면 조직에서 인슐린 감성이 증가되어 당의 흡수 및 이용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이 이제 절대적으로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약으로, 메포민 같은 그런 약으로 인해서 혈당을 낮추는 방법뿐만 아니라 운동도 이제 우리 약처럼 이제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 그 혈당을 낮추는데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운동도 이러한 하나의 수단이 된다는 거죠.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 내가 여전히 놓친 중요한 사실이 있다고 느꼈다.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줄이죠. EGCG를 함유하고 녹차가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반감기가 짧대요, 녹차가. 반감이 짧아서 지속적으로 마셔주는 것이 필요하고 하루에 10컵 정도까지 필요하다. 10컵까지 이제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외에 다른 천연물질이 있는데 강황은 염증을 억제해주고 제니스테인 그리고 실리빈, 즉 미슬 도죠. 미슬 같은 경우 엉겅퀴, 퀘세틴, 그리고 라스베라톨, 이와 같은 것은 모두는 암의 성장과 전이를 억제해주는 천연물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먹었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영양제 칵테일로 해서 이제 비트라든가 샐러리, 당근, 사과와 함께 갈아서 만든 주사 아침마다 항상 복용하였다. 이것들이 암을 굶주리게 하는 작용에 대해서 아직 알아채지 못했지만 결국은 효과가 좋았다라는 거죠. 이걸 식사와 함께 복용하였다. 그 밑에 내려가시면 모든 경우에 딱 들어맞는 식사요법은 없는 것처럼 보였다. 보안 대체의학 의사들은 각자의 진료 성향이 있고 마그네슘, 비타민 A, B, DK 부족을 교정해 주거나 다른 치료의 효과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영양제를 추가하였다. 무엇보다도 모든 보안 대체 의사는 설탕을 섭취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설탕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야채 주스를 만들고 운동을 하고 집에서 요리하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구매하고 새로운 음식을 찾고 조사하고 명상을 하고 병원 진료를 받고 사업하는 데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 거지. 일상생활을 하였다. 그리고 이제 욕조에 몸을 담가서 이제 한 반시간 정도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명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네, 넘어가시고요. 196쪽 IGF-1 인슐린 라이크 크로스 팩터죠. 인슐린 같은 IGF-1 그리고 유산소 해당 과정 마법 효과가 전부일까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래에서 한 10째 보면 암세포는 끊임없이 분열하여 2개의 딸세포가 되고 많은 영양분을 소모하게 된다. 세포는 효소, 소기관, 핵산 등의 여러 단백질과 지방으로 된 막으로 둘러싸여 있다. 암세포는 세포막과 세포 내부의 구조물 합성 후에 지방과 단백질을 필요로 한다. 집을 지을 때는 에너지와 벽돌과 몰타르가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다. 포도당이 암의 주 에너지원이지만 세포 구조물을 위해서 지방과 단백질도 필요하다. 이런 과정들은 췌장암, 림프암, 유방암 등 암 종류와 관계없이 근본적으로 동일하다. 이들 암세포가 필요로 하는 지방과 단백질을 굶주리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포 빈혈에 필요한 포도당을 제한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써 있습니다. 악액질이 있는 경우 몸은 점점 야위어 가는데 암은 몸의 일부로부터 영양소를 이제 점점 강탈해 가는 거죠. 빼앗아 가면 점점 자라게 된다. 암은 신체의 특정 부위가 아닌 전체에 영향을 주는 전신적인 문제임이 분명해 보인다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그리고 이제 위에서 네 번째죠. 나는 지속적으로 식사 습관을 고쳐졌다. 지속적으로 식사 습관을 고치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혈당을 덜 올리고 염증을 낮추고 섬유질이 풍부한 식사를 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부분 채식주의인 구석기 다이어트, 일명 이제 팔레오 다이어트라고 표시했죠. 구석기 다이어트는 포화 지방의 함량이 적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석기 시대 사람들이 먹던 식사였다. 즉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요. 감자, 우리가 잘 먹는 가지, 토마토, 장군풀, 딸기, 그 모든 감귤류는 먹으면 안 됩니다. 자몽은 절대 가장 나쁜 과일이라고 강조하고 있네요. 모두가 산성을 띠는 음식이고 4개는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이었다. 그리고 파메르산 치즈 조금과 생리 활성 물질이 있는 요거트를 제외하고는 이제 유제품은 이제 우유 같은 걸 비롯해 다 먹지 않는다. 그 음식을 소화할 수 있는가, 당지수는 얼마인가는 음식 종류에 따라 몸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해서 음식을 결정하는 기준이었다. 식사 후 배가 더부룩하면 염증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금식 먹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어떤 식사를 하고 배가 편안하면 상관없는데 더부룩했다 그러면 이제 장이 염증만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금식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붙이는 거 이제 팔에다가 이제 당을 연속 혈당으로 해서 붙이는 거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2주 동안 철저하게 자기가 먹는 이제 식단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계속 보겠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고 요리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바쁜 일상 추가에 추가적인 부담이었다.
그래서 나는 아주 기본적인 식사를 하였다. 점심으로는 올리브 오일을 곁들인 현미와 샐러드를 먹었다. 이렇게까지 심하게 식사 조절을 해야 되는지 의심스러웠지만 할 수 없이 해야만 했다. 이전에 질병을 유발한 이전의 식사로 되돌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도 이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암이 2개의 동일한 자손을 만들기 위해 지방과 단백질을 필요로 하고 또한 이를 위한 에너지원으로 포도당이 사용된다면 암을 굶기는 대단히 까다롭게 된다. 나는 내가 먹는 것 중 3대 영양소인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모두 줄여야 한다라고 우리 이제 제인은 적였습니다. 봅시다. 여기 중간에 5번째 줄. 첫 번째, 먹는 양을 줄였다 합니다. 암 환자에게서 칼로리를 제한할 때 이로운 점이 이제 1914년 페이턴 라우스에 의해 이제 보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라우스는 바이러스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이 쥐실험에서 식이 제한이 여러 가지 암에 효과 있다라는 이제 실험 결과로 해서 1966년에 이제 노벨상을 이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칼로리를 제한한다, 지금 식이를 제한한다는 것이 이제 암에 있어서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연구 결과를 보지 않아도 나의 암은 분명히 크게 줄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점점점 더 적게 먹고 있었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는데 충분하고 면역체계로 하여금 다시 우위를 점하게 하도록 했다라고 이제 적혀 있어요. 단백질을 줄이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콩류와 렌틸콩이 렌틸콩에 대해서 더 건강한 대책이 없을까 의문이 들었다. 그러나 단정될 수 없다. 콩류와 렌틸콩. 지방과 단순당을 줄이려고 찾아보다 여러 가지 영양치료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다. 당살초는 인도 아유르베다 허브로 1형과 2형이 당류에서 당을 떨어뜨린다는 임상 시험 결과가 있었다. 그러나 인슐린이 올리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사용하면 안 됐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쭉 내려가시면 베르베린에 대한 약간 언급이 있고 199쪽 보면 아래에서 보면 인도 남서부에서 자생하는 열대 식물인 가르시니아 캄보지아에 함유된 HCA 하이드록시 시트레이트는 HCA라고 하죠. 체지방량을 줄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암세포가 만들어낸 과량의 피르부산을 지방산으로 바꿈으로써 새로운 세포막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그러니까 암의 딸세포에 새로운 세포막을 만들어 주게 되는 ATP 시트레이트 라제를 하이드록시 시트레이트 즉 HCA가 차단한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이드록시 시트레이트를 이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제되는 딸세포의 세포막을 못 만들기 위해서 하이드록시 시트레이트를 먹는다. HCA는 암이 해당 과정이나 다른 지방 대사 과정을 더 많이 사용하도록 촉진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제 나머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00페이지 보면 크롬 피코니네이트는 인슐린 민감성을 향상시켜서 혈당 조절이 잘 되도록 한다. 그리고 당살 초입이 더 잘 작용하도록 해서 인슐린 분비를 줄여줍니다. 그래서 크롬과 당살 초입을 함께 사용하면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 그래서 2009년에 리차드 나하라는 의사가 이제 이게 2개를 함께 사용했더니 혈당 조절이 좋았다라는 논문 보고를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나이아신은 조효소 NAD의 전구체입니다. 그래서 지방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어요. 기전은 설명할 수 없지만 효과적으로 인슐린에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방분해, 탄수화물, 단백질, 알코올의 분해 및 저장뿐만 아니라 세포 신호 전달과 DNA 복구에도 작용합니다. 화학요법 치료 후에 몸이 정상 미토콘드리아를 가진 세포로 다시 만들 때 유용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이아신이 있죠. 이것이 이제
약간 단점이 이제 얼굴 홍조예요. 얼굴 홍조. 고칼로리를 섭취하면 암이 더 잘 자라거나 퍼지고 또한 암으로 인한 생존이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저칼로리로 먹어야 되겠죠. 이유가 무엇일까? 당, 단백질, 지방 또는 이 모두가 너무 많아서일까? 오일이 암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분명하다. 해바라기 기름과 다른 정제된 식물성 기름은 염증 반응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나는 먹지 않았다. 여기서 봅시다. 역자가 적었어요. 일반적인 식물성 기름은 오메가6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염증 반응과 암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일반적인 기름이 다 그래요. 근데 채소에 있는 기름과 들깨, 아마씨, 치아씨드 기름은 오메가3가 풍부해서 오히려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암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중해 식사가 바로 그렇죠. 올리브 기름은 오메가6 오일이 함유되어 있지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름입니다. 왜냐면 이제 여기에는 오메가9이 함유량이 높아서 오메가6의 효과를 중화시키는 걸로 이제는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올리브를 뭐 쓴다. 버터에는 뭐 A, D, K 이제 컨주게이트 리놀레이 애시드를 함유하고 있지만 잘 먹지 않았다. CLA는 암의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버터, 치즈, 붉은 고기 등 자연산 식품은 포화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지만 나는 포화지방 섭취를 피하기 위해 이들을 먹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몸에 좋다고 알게 된 팔미톨레산은 CLA로서 오메가7입니다. 그리고 팔미톨레산은 올리브 오일과 산자나무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올리브 오일에 나왔죠. 올리브에는 이제 팔미톨레산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메가9 함유가 높아서 오메가6를 또 이제 효과를 이제 중화시켜 줍니다. 그런 얘기 있어요. 팔미톨레산이 가장 유용한 성분은 파크센산인데 이는 천연 트랜스 지방으로서 혈당, 고지혈, 염증을 낮추고 과다한 지방을 축적하는 데 막는 데 도움을 주며 인슐린의 민감성을 올려주는 데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슈퍼 영양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팔미톨레산에 있는 파크센산이 또 여기 등장을 합니다. 봅시다. 또 내려가겠습니다. 예전에는 CLA 보충제로 복용하였으나 요즘은 오메가7을 함유하고 있는 산자나무 오일을 매일 복용한다고 이제 우리 이제 뒤에는 얘기하고 있어요. 장에 비피도 박테리아가 존재하는 경우에 효과가 더 좋습니다. 장에 비피도 박테리아가 풍부한지 또 혹은 장내 세균이 불균형이 없는지 즉 유해한 세균이 많은지는 검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장내 세균 검사도 해야 돼요. 장내 세균 검사가 10만 원인가 좀 비싸죠. 보험도 안 돼요. 근데 뭐 현재 뭐 뭐 이판사판이죠. 다 해야 되겠죠. 고맙습니다. 또 오메가7과 오메가3와 그리고 오메가9을 섭취하면 대사적으로도 건강해져서 주요 대사 질환, 알츠하이머, 그리고 또 암, 뇌졸중, 대사증후군, 심장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써 있어요. 또 중간에 내려가시면 위에서 10번째 줄이죠. 깔레브 박사는 내가 먹는 영양제를 주기적으로 살펴보고 놀랍게도 몇 가지를 더 처방해 주었다. 비타민 K3와 잎새버섯 추출물을 처방해 주었는데 이 비타민 K3와 잎새버섯 추출물이 면역 기능을 올리고 정맥으로 주사한 고용량 비타민 C의 효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호르몬과 관련된 암에서 권유하지는 않지만 DHEA를 면역 기능 증강과 컨디션 상승을 위하여 처방해 주었다. 아마도 이 DHEA가 새로운 DNA 분자를 만드는 과정인 5탄당 인상 과정, 포스페이트 패스웨이를 차단하여 암을 굶기는 효과가 있는 것 같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보면
스스로 공부하는 모든 암 환자는 당분, 건강에 안 좋은 음식, 나쁜 생활 습관이 암과 관련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 중간에 생활 습관, 병원균과 같은 환경 요인, 발암물질, 이 암을 일으키는 90%의 원인이 90% 정도로 추정된다는 보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실제 상황과 다릅니다. 기생충, 곰팡이, 세균은 서로 관련이 있습니다. 기생충, 곰팡이, 세균은 암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앱스타인 바이러스,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 HPV죠.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 거대 세포 바이러스. 그리고 인간 T 림파구 자국 바이러스, 카푸시 육종과 관련된 헬페지 바이러스, 매개세포 폴리오마 바이러스, 암과 관련이 있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리고 우유에 많이 들어있는 소백혈병 바이러스도 2015년 유방암 위험자로 추가되었다. 우유도 좀 피해야 되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204쪽 보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 깔레브 박사는 나의 장 건강에 이상이 있는지, 혈액 내 영양소의 농도는 어떤지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항암요법을 끝내고 나면 대변, 미세 영양소, 지방산, 비타민, 미네랄 검사를 받았다. 제이는 이제 돈이 많아요. 돈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어떻게 보면 축복받은 여자입니다. 중간 내려가시면 모든 암 환자에게서 장 건강의 문제가 어느 정도 있다고 대부분 통합의학 의사는 말한다. 그럼요, 장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장이 튼튼해야 우리 건강한다고 하잖아요. 봅시다. 오늘날 많은 연구는 장이 살고 있는 유기체인 장내 미생물군 준 마이크로바이옴과 공생관계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군을 이제 교정하는 것은 암 환자의 건강에 큰 영향을 주는 이유는 과학자들은 알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우리 몸의 가장 작은 틈을 통해 작은 미생물을 침입할 수도 있고 가장 흔하게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장입니다. 그러니까 늘 피곤하고 배가 더부룩하고 배변 습관이 불규칙한 것은 바로 장에 해로운 음식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수시로 우리가 장 건강을 잘 컨트롤해야 합니다. 그리고 205페이지 아래에서 뭐 한 10째 줄 보면 동네 병원 의사가 거칠고 코팅되지 않은 강한 항생제를 처방해 주었다. 그 이후 음식물은 전혀 내려가지 않고 속이 더부룩했다. 그 항생제가 또 이제 장 상태를 안 좋게 할 수 있어요. 이제 보통 환자분들 보면 일반적인 분들 뭐 감기나 뭐 항생제 왜 안 주냐고 막 따지시는 분 있어요. 자기는 항생제 꼭 넣어 달라고. 의사 선생님들이 이분은 쓸 정도 아니면 안 씁니다. 의사 선생님들을 믿고 뭐 좀 항생제가 안 들어가면 약하게 쓴 거로 생각하시고 약이 안 들릴 거라는 이런 생각, 이런 거는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쓸 정도가 되면 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항생제는 나와 장과 장내 세균층을 완전히 망가뜨렸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206쪽 위에서 이제 셋째 줄이죠. 이게 셋째 줄입니다. 장이 면역이 중심이고 장을 고쳐야 몸이 회복되는 데는 사실 않았다. 장의 균형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손상받은 내 몸을 회복하는 데 핵심적인 부분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장이 휴식을 취하고 회복하면서 염증을 줄일 수 있도록 간헐적 단식을 하기로 했다. 우리 간헐적 단식은 우리 남캘리포니아주 대학에 있는 발터 롱고 박사 기억하시죠? 앞서 얘기했습니다. 그분은 5일간 단식을 했어요. 5일간 단식이 최적이다. 좋습니다. 5일간 단식이고 하루를 뭐 저 같은 경우도 해봤어요. 뭐 저녁, 그러니까 밤 9시부터 그 다음날 낮 1시까지 이제 단식을 하는 거 했더니 5일 정도 했더니 체중도 좀 빠졌어요. 1kg 이상 빠지고 몸도 이제 가벼워졌습니다. 첫 이틀은 힘들어요. 근데 해볼 만한 가치는 반드시 있습니다. 좋습니다.
깔레 박사는 간헐적 단식과 시간 제한 단식을 해요. 예, 깔레 박사의 경우에는 이제 오후 3시부터 해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아무것도 안 먹었다. 이게 아마 이제 그거랑 일치하는 것 같아요.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했으면 한 18시간 한 것 같아요. 그는 장 안에서 유익한 공생균과 장 안에서 해로운 병영균 사이에 세력을 서로 차지하려고는 끊임없는 다툼이 이루어져요.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매일매일. 항생제를 복용하거나 건강에 안 좋은 음식을 먹는 경우에는 더더욱 나쁜 균들이 이제 공격을 하겠죠. 만약 균형이 깨져 안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되면 병원균이 의사하게 되고 다량의 외독수를 내어 장 세포벽의 균열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장 세포벽에 균열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것으로부터 이제는 단층 세포로 이제 장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약해요. 한번 깨지면. 그럼 이게 이제 외부로부터 이제 감염이 이제 일어나는데 감염을 이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독소에서 이제 이러한 세포 손상이 받으면 염증이 일어나고 세포 사이에 서로 이제 이어주는 이제 친밀 이음부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헐거워지고 여기가 손상이 되면 이제 장 누수 증후군이 생기는 거죠. 그럼 여기를 통해서 이제 바이러스나 이제 세균이나 그리고 아니면 우리 몸에 받아서 안 될 무슨 알레르기 같은 그 요인들이 이제 우리 몸에 이제 들어오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 때문에 이제 기회 감염이 이제 걸리게 되고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207페이지 위에서 5번째 보면 가장 훌륭한 치료제, 그래서 장 누수 증후군의 가장 훌륭한 치료제가 이제 또 베르베린이에요. 베르베린. 이미 가장 훌륭한 치료제를 이미 복용하셨는데 베르베린이었다. 그러니까 쟤는 진짜 하는 것마다 이제 수호 천사들이 도와주는 것 같아요. 난 사람이죠. 몸에 이로운 세균은 비타민 K와 B와 같은 유용한 영양소를 만들어내고 병원균들은 장누수를 일으켜 이제 그러니까 몸에 이로운 균들은 이제 유용한 영양소를 내지만 병원균들은 이제 장누수를 만들어서 유해균과 다른 독성물들이 우리 몸에 쉽게 들어오도록 하는 거죠. 근데 이놈들이 이제 몸에 들어오면 정상 줄기 세포 주변의 미세 환경을 이제 바꿔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쁜 물을 들게 하는 거죠. 그 염증을 유발해서 이제 모든암의 중심을 차지하는 이제 비정상적인 줄기세포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굿맨을 이제 배드맨으로 만드는 거예요. 배드맨. 좋은 아이를 이제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런 사실과 외부 바이러스, 효모 및 다른 유해균들이 암 줄기세포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대사이상을 만들어서 일으키고 증식하는 것이 내가 믿는 암의 근본이라서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깔레 박사가 2000년 여름에 검사 결과에 대해 이야기를 해줬다. 대장에 비피도 박테리아와 락토파시러스가 충분히 많으나 블라스토시스티스 호모니스라고 하는 기생충이 있다고 이게 좀 많이 있어요. 블라스토시스티스 호모니스라고 이 기생충 은근히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생충약을 1년에 한두 차례 이제 먹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보면 미국에서도 전 인구의 23%가 블라스토시스티스 호모니스에 이제 감염돼 있다라고 이제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 밑에 전 인구의 23%가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위에서 7번째 보면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 있는데 아마도 이 원충류 즉 블라스토시스티스 호모니스라는 기생충이 때문일 것이라고 이제 박사는 얘기를 한 거죠. 이 원충류 기생충. 나는 이미 블라스토시스티스 호모니스 감염과 관련된 전형적인 증상의 일부를 이제 지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증상이 심한 피로가 있을 경우에는 블라스토시스티스 호모니스 감염을 생각을 하고 이제
기생충약을 한번 먹어볼 필요가 있다. 이런 거 보면 저도 한번 먹고 싶네요. 저는 뭐 기생충약을 안 먹은 지가 한 10년 이상 된 것 같아요. 뭐 피로감도 별로 없었지만 '한번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여기 보면. 그리고 이제 주요 심한 피로 외에 증상이 다른 증상으로 더부룩함, 설사, 오심, 복통, 두드러기, 불규칙한 배변 양상들 같은 것이 이제 있다고 합니다. 또 이런 기생충이 이제 고양이나 개를 통해서 전염될 수도 있다라는 점, 이런 기생충이.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양이과에서 발견되는 톡소플라스마 같은 경우 있거든요. 톡소플라스마하고 같은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것도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애완동물이 가지고 있는 세균이나 원충, 마이코플라스마, 바이러스, 기생충, 석회화를 만드는 나노 입자 같은 작은 미생물 앞에서 인간은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한테도 기생충약 먹이는 이유가 이제 개의 건강도 있지만 우리 인간의 건강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 이사벨라 웬츠는 하시모토 프로토콜이라는 베스트셀러 저자인데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즉 블라스토시스토시스 호모시스라는 기생충의 감염 때문이라고 이제 적고 있어요. 넘어갑시다. 보면 중간에 보면 여러 가지 음식의 민감성, 푸드 센서티버티는 즉 음식 알레르기의 원인이 된다고 써 있어요. 진정한 음식 알레르기는 음식을 제한하면 저절로 좋아져요. 그렇지만 이러한 음식 알레르기에 이제 하여간 근데 이것이 감염된 사람은 음식을 먹어도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블라스토시스티스 호모니스 같은 이러한 거에 감염된 사람은 음식을 끊어도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음식에 알레르기가 생기게 되면 이거로 인해서 이제 추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가 생기면 일단 그 음식을 먹지 않아도 다른 음식에 대하여 알레르기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생충을 잡는 것도 이제 중요하다. 밑에 보면 밀과 계란, 토마토, 감귤류에 대한 알레르기도 있었다. 중요한 거 미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을 먹지 않은 것이 암 치료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것이며 모든 암 환자는 기생충에 대하여 검사하고 치료해야 된다고 믿고 있다. 대표적인 게 블라스토시스티스 호모니스. 뭐 검사를 해야 되냐? 검사하는데 돈이 들죠. 그냥 기생충약 처방받는 게 좀 빠를 것 같아요. 근데 이젠 검사가 돼야 기생충약을 처방을 하죠. 검사를 해야. 건강한 장을 회복하고 기생충을 채취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결국 핵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갑상선과 면역계가 적절하게 작용하지 못하게 된다. 이 모두를 치료하지 않으면 완전 회복에 다다를 수 없다라고 여기 적혀 있어요. 210조. 아직도 이제 많네요. 위에서 세 번째 줄. 장내 세균 불균형이 심해질 것이라 걱정했다. 기생충 감염이 있으면 이제 장내 세균 불균형이 심해질 거라고 걱정했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일시적인 불균형이었다. 프로바이오틱스하고 프리바이오틱스하고 유산균을 사용하여 쉽게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프리바이오틱스를 이제 먹는 것이 중요하죠. 프리바이오고 프로바이오틱스하고 수개월간 다음과 같이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을 편안하게 하는데 효과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독식이라고 보면 돼요. 해독식이 봅시다. 약수, 검은 호두나무, 정향, 올리브, 마늘, 자몽 추출물. 자몽이 안 좋다는데 왜 자몽을 써놨는지 모르겠네. 우바우루시를 포함하는 항기생충 영양제. 위산을 증가시키기 위한 비테인.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브로멜라인, 파파인. 아보가도, 다진 생마늘, 아연, 베르베린,
생선 기름 오메가3. 여기서 제가 이제 좀 동의 못할 것 같은 거는 자몽 추출물. 자몽이 안 좋다고 앞에 써놓고 여기는 또 왜 자몽 추출물이야? 이거 좀 그렇죠? 뭐 이거 안 먹어도 되니까. 설령 뭐 효과 있다 하더라도 이건 뺍시다. 자몽이 우리 몸에 안 좋다고 하니까. 단백질 분해 요소는 기생충이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 껍질을 녹여 치료에 잘 반응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단백질 껍질을 이제 녹여버린대요. 단백질 분해 요소가. 그러니까 기생충의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 껍질을 즉 갑옷을 벗겨버리는 거죠. 그리고 먹은 음식을 분해하는데 이용되지 않도록 식간을 복용해야 된다. 단백질 분해 요소는 식간. 네, 보여. 아마씨는 그러니까 빈 속에 하는 게 좋겠죠. 단백질 분해 요소는 식간을 복용한다. 기억하시고. 아마씨는 장벽을 뚫고 장벽에 구멍을 파고 들어가 있는 기생충을 장벽으로부터 물리적으로 제거해 주는 효과가 있으니까 아마씨가 기생충을 때려잡는데 효과를 주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차전자피도 이런 목적으로 사용될 수가 있다. 밀, 유제품, 하얀쌀, 옥수수, 탄산음료, 홍차, 커피, 술, 단과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식사와 함께 먹어야 된다. 요거는 이제 피해야 될 우리 식단 메모죠. (211쪽) 보겠습니다. 우리 갑상선 검사인 T3하고 T4 검사를 통해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발견되어 3개월 동안 자연식을 하면서 열심히 해독 치료해야 했다. 이 자연식이라는 게 앞에서 보이는 이제 이런 거죠. 왜 아까 210쪽에 있는 이제 것들과 포함된 거죠. 단백질 오메가3 보충을 위해서 청어와 정어리를 주 2, 3회 섭취하고 해초도 먹었다. 와, 청어하고 정어리 2, 3회씩 주 2, 3회씩 먹으려면 돈이 얼마 들겠습니까? 요오드가 풍부한 해초는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증가시킨다. 요오드가 부족하면 갑상선 이상을 초래할 수가 있다. 근본 원인은 향상치 아니다. 그래서 소량의 천연건조 갑상선 호르몬인 아머정을 절반 처방해 줬다. 저도 요오드를 먹어요. 요오드를 먹습니다. 요오드 고용량을 따로 먹고 있어요. 매일 이제 25ml인가 요오드 25ml를 먹고 있거든요. 굉장히 손도 따뜻해지고 몸도 좋아졌어요. 제가 이건 좋아졌습니다. 근데 요오드를 어떻게 요오드를 무조건 먹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이제 병원에 가시면 이제 24시간 요오드 검사라고 있어요. 24시간 요오드 검사. 24시간 요오드 검사는 이제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병원이 거의 없어요. 저희 병원하고 몇 군데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병원 이제 블로그에 안에 이제 요오드 검사에 대해서 이제 설명되어 있는데요. 소변을 24시간 동안 받습니다. 요오드 50mg을 먹고 이제 소변을 24시간 동안 받은 다음에 그 소변을 채취를 해서 소변 일부를 채취해서 검사실에 넣어서 요오드의 이제 대사율을 이제 확인을 해요. 요오드가 얼마나 부족한가, 아니면 잘 대사가 되고 있는가 이제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요오드가 부족을 하면 그에 따라서 요오드를 따로 이제 먹고 있어요. 저도 이제 요오드를 어디냐 요오드를 먹고 있는데 인터넷상으로 뭐 이게 제가 보여주는 요오드입니다. 저 요오드를 이렇게 따로 먹고 있어요. 매일 저는 2정씩 먹고 있어요. 요오드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오드도 먹고 고지혈증 약도 제가 고지혈이 이번에 이제 건강검진하면서 발견돼서 고지혈증 약도 먹고 여기 이제 책을 보면 이제 제가 혈당은 괜찮거든요. 근데 당화혈색소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메포민을 한번 먹어볼까. 근데 우리 메포민은 저기 때 먹어야 돼요. 식전에 먹어야 돼요. 식전에 먹어서 이제 식후에 발생되는 걸 좀 막자. 밑에 내려보겠습니다. 211쪽
그러니까 요오드 사러 이제 직구 안 하셔도 돼요. 국내에 파는 데 있어요. 아래 보시면 강박적으로 정제 탄수화물의 양은 줄였으나 섬유질이 많아 당을 천천히 올리는 고구마. 고구마 좋아요. 그래서 감자밥은 X, 고구마밥은 좋아요. 고구마밥은 먹을 만합니다. 그래서 고구마 현미밥이 괜찮죠? 이제 그래서 고구마 현미밥. 영양 보충제 원시스프, 이제 야채 주스, 녹차, 올리브 오일은 마음껏 먹었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고구마로 이제 배를 채워도 괜찮은 거죠. 212쪽. 깔레브 박사는 엽산이 매우 낮다고 이야기하였다. 엽산과 비타민 B12, 즉 코발라민은 간에서 해독, 세포 재생, 에너지 생성에 필요한 메틸 회로, 메틸레이션이라고 하죠. 메틸레이션 사이클을 필수적이다. 암의 성장을 자극하는 과다한 에스트라디올을 해독하고 배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엽산과 이제 B12가 여기 쓰여지는 거예요. 필수 비타민이 부족한 것은 당연하죠. 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엽산을 고갈시켜서 DNA 복제를 막는 MTX를 투여받기 있기 때문이다. 나중에 보충해야 된다는 말도 듣지 못했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죠. 장기간 엽산 결핍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 전략이라는 말도 있다. 그러나 엽산 결핍은 암을 유발해서 자궁경부암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엽산은 이제 드셔야 돼요. 비타민 B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졸이 증가한 경우나 스트레스를 받는 암 환자들에게 더 많이 필요해요. 비타민 B. 유방암에 걸릴 확률을 비교하면 엽산 보충제를 복용하면서 술을 마신 경우와 술을 마시지 않은 사람과 비슷하였다. 그러니까 대단하네, 엽산 보충제. 이제 깔레브 박사의 도움으로 나는 수개월 동안 비타민 B10을 대량으로 설화 투여하면서 따로 5g의 엽산도 설화 투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엽산과 비타민 B12는 장내 세균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보충하는 이유를 언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엽산과 비타민 B12가 장내 세균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그 장내 세균이 중요한 거죠. 대표적인 것이 락토바실러스죠. 가 이제 엽산 이런 걸 만들죠. 이런 비타민 만들어내는데 단순히 한번 보충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유산균 꾸준히 먹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 발효 음식이 락토바실러스의 숫자를 늘리는 데 도움을 준다. 그래서 암 환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는 발효 음식에 주로 초점을 맞추는 반면 암과 싸우는데 더 중요하고 보충이 필요한 비피도박테리아에는 소홀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발효 음식에 막 했는데 락토바실러스 즉 유산균에는 소홀히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발효 음식도 먹고, 발효 음식이 락토바실러스 숫자를 늘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비피도박테리아 또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 오른쪽 보면 자궁경부암이 생긴 것도 아니라고 해도 자궁경부암이 호르몬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해도 호르몬 보충 요법이 강한 에스트로겐은 에스트라디올을 사용하기 때문에 건강에 좋을 리 없었다. 그래서 에스트롤로 바꿨다 이거죠. 이제 또 주치해서 오베스틴 좀 바꿨다. 이건 뭐 전경부암에 해당되는 얘기고요. 나는 유방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천연 프로게스테론을 크림 사용했는데 경구제자가 차이를 느낄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그냥 크림을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었다. 거죠. 근데 이제 이 사용할 거면 합성 프로제스틴이 아닌 미세화된 천연 경구 형태의 프로게스테론을 처방받아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합성과 천연 형태 이 두 가지가 별 차이가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사실은 차이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멜라토닌을 복용해도 자다 깨다를 반복하였다. 처음으로 멜라토닌과 프로게스테론을 함께 사용한 그날 밤 놀랍게도 한 번도 깨어나지 않았다. 바를 수 있는 것이 괜찮다 그러면 바를 수 있는 것도 괜찮겠죠. 음식을 먹을 때 가장 효율적이라고 한다면 생체 이온이 최고 높은 형태로 섭취하는 게 좋겠죠. 그건 뭐 당연한 얘기죠. 브로콜리를 먹을 땐 사부간 데치는 것이 필요하다. 시금치는 날로도 먹고 요리해서 먹기도 하고 시금치는 그냥 먹어도 되겠네. 과일은 최소한 먹으려 했고 과일 중에서는 사과나 이제 베리를 먹었다고 여기 적혀 있죠. 사과나 베리로. 뭐 블루베리 이런 거 먹었겠죠.
항암 치료 후에 첫 3개월 동안은 식단의 기본은 아침에 베리와 미소 스프, 뜨거운 죽을 먹었고 점심으로는 현미, 생선, 샐러드, 브로콜리, 다른 십자와 채소를 먹었대요. 이렇게 이제 음식은 이제 뭘 먹었다라고 이제 3개월 동안은 이제 이렇게 먹었다라고 이제 여기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쭉 내려가시고 맨 아래 줄 볼까요? 주스는 매일 만들어 먹었대요. 근데 이제 비트하고 당근을 이제 주스에 너무 많이 넣었대요. 그래서 원래 이제 당근이나 이런 걸 먹으면 이제 노라지잖아요. 노래져요, 피부가. 네, 그걸 얘기하는 거고. 나이 죽은 샐러드 215쪽 맨 첫째 줄. 나이 죽은 샐러드, 사과, 비트, 당근이었다. 주스로서는 여기서 나의 주식은 샐러리, 사과, 비트, 당근이었다. 근데 이거 주식이라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나의 주스가 아닌가 싶어요. 주스를 샐러리, 사과, 비트, 당근으로 이제 믹서로 갈아서 먹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주식은 아니고 이제 주스는 샐러리, 사과, 비트, 당근이었다라고 이제 봅니다. 내려가겠습니다. 아래에서 위에서 일곱 번째 줄 보면 아래에서 위쪽으로 일곱 번째 줄은 고혈당 지수 음식과 암과 연관성을 이해하지 못해 친구가 이제 이해를 못했다는 얘기죠. 맨 아래줄 210쪽 맨 아래줄 보면 단백질은 생선과 견과류, 콩류를 주로 섭취하는 부분 채식주의자처럼 하도록 깔레비 박사가 조언하였다. 그러니까 부분적 채식주의자를 하는 거죠. 단백질은 이제 뭘로 조달했느냐? 생선을 먹고 등푸른 생선이겠죠. 견과류를 먹고 콩류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한 거죠. 백혈구를 만들기 위해 아미노산이 필요한 것은 아시죠? 검사했더니 아르기닌도 사실 검사 항목에 들어가는 거죠. 아르기닌이 너무 낮다. 이것은 질소를 해독하고 백혈구, 특히 자연살해세포 NK셀을 만드는 데 중요한데. NK세포가 제대로 있느냐, 활성도가 있느냐, 이거 NK세포 활성도 검사를 하죠. NK세포 합니다. 저희 병원도 하는데 암을 하나의 과정으로서 하는 것도 괜찮아요. 비용적인 문제가 있어요. T셀도 이제 다 봐야 되고 하면 10에서 한 15만 원 정도 되나? 아마 그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 병원들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다 제대로 하려면 15만 원 정도 하고 NK 활성도만 검사만 하면 한 10만 원 정도 할 거예요. 대략. 자세히 내가 이제 살펴보진 않았지만. 생선에는 아르기닌이 없나요? 사슴고기나 토끼 같은 사육된 고기에 풍부합니다. 즉 사육된 고기는 우리가 사료해야 되는 것만 아니라 풀을 먹는 동물에서 지방 성분이 우수하고 오메가3가 풍부하다 합니다. 그러니까 풀을 먹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풀을 먹는 동물. 기생충을 몰아내는 마지막에는 아르기닌이 풍부한 풀 먹은 고기. 그러니까 뭐하고 아르기닌 영양 보충제로 복용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아르기닌은 암과 싸우는 T 림프구를 올려준다는 최근 연구에서 보고되었다. 그래서 아르기닌이 면역 치료의 효과를 증가시켜줘요. 그래서 아르기닌 주사도 이제 병원에 있어요. 보통 이제 비싸죠. 아르기닌 주사 맞으려면 뭐 한 병 맞는데 보통 10만 원 정도 들 거예요. 보험도 안 돼요. 보통 이제 다이어트 목적으로는 한 2병까지 이제 맞거든요. 그런 사람들 20만 원 정도 하죠. 내고 맞습니다. 물론 실손도 안 돼요. 217쪽 위에서 네 번째 줄 자외선 혈액조사법은 자연적인 백신이고 고용량 비타민 C 정맥 주사는 병원체와 싸우고 면역력을 다시 깨우는데 기막히게 좋은 방법이었다. 면역을 좋게 하는 식사 앞에서 언급했죠. 허브, 영양치료제, 유산균, MGN3, 바이오브란, 그리고 잎새버섯, 그리고 베리베리는로 장 건강을 회복하였다. 그러니까 베리베리는 이제 여기저기 다 쓰이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이 수지상 세포의 백신
수지상 세포 백신의 반응에 직접적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했다라고 돼 있어요. 좀 내려가시면 내가 좋아진 것은 고용량 비타민 C 정맥 주사와 장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했다라고 돼 있어요. 왜냐면 임상 실험에 참여한 14명 환자 중에서 사는 사람은 쟤밖에 없었으니까요. 야. 자, 일단은 10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11번째 시간은 221쪽 혈액암과 디프리다몰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살 길을 찾읍시다. 그리고 제가 강의한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주변에 암 환자들 있으면 이 동영상 보고 꼭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화이팅! I love you.